안녕하세요. 인텔 코리아 이주석입니다. 모든 세상은 그야말로 디지털 경제 시대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뉴노멀이라 불리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2년에 걸쳐 일어났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불과 2개월 만에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은 더 빠른 혁신과 디지털 방식으로 작업, 학습, 상호작용, 의료 제공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업은 고객 및 공급망 상호작용과 내부 운영의 디지털화를 3, 4년 가속화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 오늘 3사의 협력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보완하고 적용해야 할지를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데이터 중심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이터를 통해서 통찰력을 얻는 것은 기나긴 여정입니다. 우선은 문제를 제기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 다음은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도메인 지식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일이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며 분석하는 거버넌스를 필요로 합니다. 인텔은 데이터의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프로그램을 통해 엔드투엔드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과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WS 그리고 LG CNS와 협력하면서 하이브리드 세상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워크로드가 진행되는 것을 돕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인사이트를 최종적으로 사업화해서 고객의 사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사의 협력은 시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며 각사가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솔루션 그리고 엔드투엔드 데이터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플랫폼적인 접근을 통해 빠르게 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예정인 만큼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연결이 되는 엔드-투-엔드 플랫폼은 필수적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AWS의 EKS Anywhere 그리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파트너사인 LG CNS와 함께 그리고 인텔과 함께 3사의 협력을 통한 솔루션과 플랫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WS, LG CNS, 인텔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세상 온라인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AWS의 정영준이고요. 이번 세션에서는 모든 워크로드를 위한 EKS Anywhere의 차세대 인프라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AWS의 커스터머 유즈 케이스를 이제 몇 가지 업데이트를 드리고 그리고 EKS Anywhere의 몇 가지 기능들과 패키지, 앞으로의 로드맵,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옵션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를 많은 고객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의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서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로서 많이 사용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그런 이유가 뭘까요? 2021년에는 AWS에서 약 3,084개의 새로운 기능들과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기능들이 여러분께 소개되었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컨테이너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보안,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자동화 서비스, 개발자 지원 도구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객 피드백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개선하고 기능들을 추가했었습니다. 이 개발 속도는 그리고 기술이 추가되는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죠. 그래서 AWS의 유즈 케이스는 처음에는 이제 웹 서비스 위주의 이제 서비스였다가 점점 확장돼서 그 저변을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버티컬과 테크니컬 버티컬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AWS의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엣지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AWS 리전을 이제 벗어나서 메트로 센터, 그래서 로컬 존이라든지 그리고 IoT, 그리고 아웃포스트, 그 다음에 스노우 패밀리라든지 웨이브랭스 등으로 확대되어서 이제 거의 AWS가 모든 곳에 다 설치될 수 있게, 그리고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곳에서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AWS의 서비스는 이제 전 지구적 영역으로 이제 확대되어 나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인공위성을 이용한 연결, 네트워크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장되어 나가서 이제 스마트 쉽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유즈 케이스들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에서는 제가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유즈 케이스들의 이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조금 볼 예정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번 세션은 EKS Anywhere를 소개하는 세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WS의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장되어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들이 생기긴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다 담아내지 못하는 몇몇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이미 온프레미스에 많이 투자되어 있었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아키텍처를 적용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의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자체를 옮기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 이제 AWS를 바로 적용하거나 클라우드를 바로 적용하는 쭉 하기에는 좀 어려운 서비스였죠. 그리고 또한 이제 데이터 레지던시 내지는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실 수 없는 고객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법률적인 문제, 그 다음에 보안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나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레이턴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죠. 물론 이제 앞서서 이제 다양한 멀티 엣지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서 5G 네트워크를 위한 웨이브랭스라든지 그 다음에 아웃포스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접근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또 로컬 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광대역 통신망에 이제 바로 연결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형태의 접근도 있긴 했었지만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아니면 프라이빗 5G라든지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여러분들의 인프라 자체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는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온프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트렌드로 소개되고 있는 쿠버네티스라든지 그 다음에 서드파티 툴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 CNCF의 프로젝트 개수들이 늘어나면서 거의 이제 2,000여 개에 달하는 프로젝트로 확장되어져 나갔는데요. 고객 여러분들께서 쿠버네티스를 처음 쓰시는 것도 이제 쉬운 결정은 아니시지만 쿠버네티스를 이제 사용하시고 나서 프로덕션 운영을 하다가 보면 지금 우리가 쿠버네티스를 잘 쓰고 있는지, 좀 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은 없는지, 비용 효율적이라든지 보안적으로 조금 더 안정적인 방법은 없는지 계속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2,000개가 넘는 이런 프로젝트들 중에서 그럼 과연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적절한 유즈 케이스에 맞는 솔루션, 아키텍처는 과연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이고 실제로 잘 운영하시는 고객분들도 항상 고민하시는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서드파티 도구들을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CNCF에서 최근 들어서 한 서베이 결과에 의하면 프로덕션 운영을 하는 고객분들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합해서 쓰게 되는데 이 도구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컴플렉시티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 이런 도구들을 4개에서 6개 사이로 운영하고자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안,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디플로이부터 시작해서 모니터링, 대시보드 이런 솔루션들로 한두 가지만 쓰기 시작하다 보면 너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기술 지원이라든지 서포트를 받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코스트에 대한
이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드 파티 도구들은 어쨌든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비용들, 그리고 또 쿠버네티스에서 데몬셋 에이전트 같은 것들을 배포하게 되면 이 데몬셋 에이전트들이 워커노드의 리소스를 잠식하면서 워커노드를 더 많이 배포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의 비율은 전체 클러스터 내에서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적절한 형태의 아키텍처, 그리고 적절한 서드 파티 도구들의 선택, 그리고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 되어 있는 형태이면서도 되게 릴라이어블한 이런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어떻게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EKS Anywhere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EKS Anywhere의 경우에는 EKS Anywhere가 기본적으로 EKS를 운영하면서 이제 경험했었던 그 레슨스 앤 런을 바탕으로 온프라미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라든지 유즈 케이스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매니지먼트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함께 제공하는데요. 이따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큐레이티드 패키지라든지 그 다음에 설치 자동화를 위한 스크립트라든지 도구들, 그리고 AWS와 함께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ACK와 같은 오퍼레이터 서포트, 그리고 테크니컬 서포트를 위한 AWS의 원스톱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풀 패키지로 제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보다 유연한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제공하는 게 바로 EKS Anywhere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KS Anywhere는 여러 군데 데이터 센터에 EKS 디스트로 기반으로 되어 있는 상태의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드파티 에코시스템과 툴체인,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포함한 형태의 이제 쿠버네티스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머더티 하드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투자되어 있는 기존 온프레미스 인프라 위에 EKS Anywhere를 설치하시기만 하면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운영 환경, 개발 환경들을 여러분들이 배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쿠버네티스에서 여러 서드파티 도구들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컨피그레이션 드래프트라든지 컨피그레이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 그리고 서드파티 도구들 간의 버전 경합, 뭐 이런 것들을 AWS에서 제공하는 EKS Anywhere에서는 특정한 패키지와 기술 지원 서비스로 제공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패키지에 대한 기술 지원과 여러 가지 이제 테크니컬 리뷰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EKS Anywhere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툴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닐라 쿠버네티스 위에 EKS 디스트로라고 하는 형태의 패키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업스트림 쿠버네티스에다가 AWS가 이제 개런티하는 업데이트, 디펜던시, 시큐리티 패치 등을 포함해서 이제 제공되는 게 EKS 디스트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EKS 디스트로는 기본적으로 AWS의 EKS와 그리고 EKS Anywhere의 기반이 되는 배포판인데요. 이 EKS 디스트로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여러 오픈 소스들처럼 직접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패키징을 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또 수정하셔서 재배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EKS 디스트로만 가지고서는 실제로 운영 환경이나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하기는 어렵겠죠. 여기에는 또 다양한 형태의 서드파티 도구들과 그 다음에 관리 도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CNI 같은 경우죠. EKS를 AWS에서 배포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쿠버네티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한다는 이야기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컨테이너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연결하고 로드 밸런서를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CNI라든지 아니면 AWS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EKS 디스트로 위에 이런 네트워크를 컨트롤하는 기능, 로드 밸런서를 컨트롤하는 기능,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스케일링, 콘솔을 컨트롤하는 기능, 프로비저닝을 위한 기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제공되는 게 바로 아마존 EKS가 되는 거고요. EKS 애니웨어는 이런 유사한 오퍼레이션을 여러분의 커머더티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EKS랑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에서는 더 이상 VPC나 EBS가 아닌 게 되겠죠. 그러면 VPC나 EBS 대신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스위치, 내지는 뭐 NAS, 내지는 다른 스토리지 같은 것들, 내지는 물리 서버의 하드디스크 같은 것들을 프리젠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의 CNI라든지 그 다음에 뭐 CSI 같은 것들이 설치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라든지 프로비저닝, 스케일링을 위한 또 별도의 도구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패키징하는 게 바로 EKS 애니웨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EKS와 EKS 애니웨어는 둘 다 EKS 디스트로 기반으로 되어 있고, EKS는 클라우드에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패키지, 그리고 EKS 애니웨어는 온프레미스에서 오퍼레이션 할 수 있는 패키지로 패키징돼서 제공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KS 애니웨어는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EKS 애니웨어 CTL 내지는 CLI 이렇게 해서 CLI 명령으로만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EKS 애니웨어의 기능이 더욱더 확장되면서 베어메탈과 이제 클라우드 스택 기능까지로 확장되어질 예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기놉스라든지 IAC를 위한 테라폼 스크립트도 지원하게 돼서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기능들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EKS 애니웨어 설치를 보다 간편하고 그리고 다양한 옵션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EKS 애니웨어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실 때 클러스터가 이제 여러 군데에 이제 전개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AWS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다양한 데이터 센터 위치에 이제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때 이거를 단일 엔드포인트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여러 가지 접근 방법들이 필요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커넥티드 모드로 AWS 클라우드와 EKS 애니웨어의 컨트롤 플레인이 통신을 하면서 EKS 콘솔에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EKS CTL을 통해 가지고 설치된 EKS 애니웨어가 EKS 커넥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AWS의 EKS 콘솔에서 통신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여기에서는 AWS의 IAM을 이용해서 EKS 애니웨어에 있는 이제 어솔라이제이션, 어센티피케이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CR이라든지 S3라든지 이런 스토리지 영역에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추가적인 인증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사용된 EKS 커넥터 같은 경우는 EKS 애니웨어만을 이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EKS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쿠버네티스를 다 연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는 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연결되어 있는 쿠버네티스들도 연결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EKS 콘솔에서 타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온프레미스 인프라에 이제 배포되어 있는 쿠버네티스도 한 화면으로 볼 수 있게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KS 커넥터를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 쿠버네티스든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단일 엔드포인트, 유니파이드 뷰를 제공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보다 손쉽게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도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워크로드,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어디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배포됐든지에 상관없이 EKS 콘솔을 통해서 모든 환경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EKS 애니웨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클라우드 환경과 완벽하게 이제 단절된 오프라인 모드, 일명 에어갭 환경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환경은 바로 이제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높은 수준의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요구를 하는 그 다음에 뭐 레귤레이션을 요구하는 이런 환경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순간적으로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단절돼서 별도의 환경으로서 동작해야 되는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EKS 애니웨어는 오프라인 모드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프라이빗 레포지토리를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정말
bring your own registry, bring your own private cloud 구성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성은 큐레이티드 패키지를 통해 가지고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기능들로 확장될 수 있게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노드 OS와 CNI, 실리움, 그 다음에 기덥스는 플럭스, 이런 것들만 이제 기본적인 설치에 관련된 내역들에 더해서 로컬 레지스트리 하버, 그 다음에 인그레스는 에미서리, 그 다음에 서비스 타입 LB는 메탈 LB 같은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기존에는 EKS 애니웨어에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들이 없었는데요. 이제 오토 스케일러라든지 모니터링을 위한 뭐 아마존 매니지드 그라파나 그리고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 같은 기능들이 추가가 돼서 모니터링 기능, 디버깅 기능들이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내년에 이제 큐레이티드 패키지로 이제 추가될 내역들은 이제 오디트 트레이라든지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로깅, 그다음에 카펜터 관련된 내역들, 그리고 또 다양한 형태의 AWS 서비스들과 이제 통합할 수 있는 ACK 기능들, 백업 앤 리스토어 기능, 그다음에 뭐 코스트 매니지먼트 기능, 이런 것들이 큐레이티드 패키지로 이제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의 EKS 애니웨어를 이용한 오프라인 클러스터 오퍼레이션을 더욱더 다양한 형태의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EKS 애니웨어는 기본적으로 2022년에서 2023년에는 로컬 클러스터 익스피리언스를 확장하는 형태의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설치 자동화라든지, 그 다음에 기덥스를 통한 이제 오퍼레이션 모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것처럼 큐레이티드 패키지에 있는 기능들이 일부 더 추가가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모니터링이라든지 디버깅 기능들이 이제 조금씩 더 추가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더 나아가서 2023년에는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익스피리언스가 확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되게 이제 심리스하게 이제 클러스터를 배포했다가 제거했다가 거기에 이제 멀티 테넌트로 이제 인증 메커니즘을 구현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니지드 그라파나 매니지드 프로메테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를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모니터링 기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ACM 기반의 서트 매니저,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라든지 클라우드 트레일 같은 기능들, 그리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 뭐 컨트롤러 포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뭐 레드시프트, 오로라, 뭐 이런 VPC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마치 쿠버네티스의 자체적인 기능으로 제공됐었던 것처럼 어노테이션과 라벨링만을 이용해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까지도 EKS 애니웨어에 다 포함되면서 EKS 애니웨어 자체가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익스피리언스를 다 자동화해주는 형태로 확장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플리케이션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어플리케이션의 구조, 효율화, 그리고 비즈니스에 훨씬 더 집중하시면서 자동화된 인프라스트럭처를 EKS 애니웨어로 배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AWS, LG CNS, 인텔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세상에 EKS 애니웨어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을 설명드렸습니다. EKS 애니웨어에 대한 다양한 옵션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EKS 애니웨어 CTL,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서드파티 도구들과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서드파티 도구들은 현재 제공되는 모든 도구들이 인텔 기반의 아키텍처에서 100%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기존에 투자됐었던 온프레미스 인베스트를 바탕으로 내지는 온프레미스의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전개하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EKS 애니웨어가 가장 편리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 세션에서 이제 다양한 EKS 애니웨어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본 세션이 여러분들의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어댑션에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와 관련하여 아마존 EKS 애니웨어 기반의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해 말씀드릴 LG CNS 이철구입니다. 클라우드,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한 IT 변화는 주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은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더 나아가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등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중심으로 한 IT 트렌드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장에서는 법적인 규제나 고객의 정책에 따라 자원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즉,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의 비즈니스 대응력 강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지금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인프라 전략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일 세션은 최근 IT 환경 변화를 리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와 관련된 주요 핵심 요소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인프라의 변화, 이런 트렌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인프라 솔루션으로서의 아마존 EKS 애니웨어의 활용, 그리고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인프라 도입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IT 트렌드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을 적용해 보신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솔루션들이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되어 이를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업 환경이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변화하면서 결국 비즈니스 어질리티를 위한 요구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즈니스의 민첩성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함으로써 타임 투 마켓, 가치 실현, 운영 효율성 향상이라는 여러 가지 밸류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는 기존에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솔루션과 IT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단순히 학습에 그치지 않고 문화로 정착되었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며 Agile, DevOps, MSA,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기존 방식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토양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런 핵심 요소들은 기존보다는 경량화되고 독립적이며 분산된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컨테이너 활용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컨테이너 환경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IT 환경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이점이 있기에 많은 고객들이 컨테이너 환경 적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관련 기술에는 대표적인 쿠버네티스나 도커 등이 있고 이와 관련한 AWS 서비스로는 아마존 ECS나 EKS 등이 있습니다. 올 초에 발표된 CNCF의 연간 보고서에 참조되었던 데이터독의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인 쿠버네티스와 관련하여 2021년 통계에서 90% 이상이 클라우드 기반의 매니지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치 또한 2020년도 대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잡도가 높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관리에 있어 안정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클라우드 중심의 매니지드 컨테이너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고객들은 매니지드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을 더 많이 활용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컨테이너 관리 플랫폼의 대표 솔루션인 쿠버네티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다소 어렵고 복잡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해 적용된 구조적인 복잡도와 이를 학습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를 잘 관리하고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전문가 또한 부족한 상황이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쿠버네티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안 정책 등 고민해야 될 많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또한 쿠버네티스는 버전 릴리즈 주기가 짧아 최신화를 위한 버전 업데이트를 자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자체만으로 사용하기보다 컨테이너를 위한 인프라로서 다양한 오픈소스 툴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마다 새로운 툴에 대한 검증과 호환성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오픈소스의 특성상 기능이 향상된 다양한 툴이 존재할 수 있어 환경에 최적화된 툴을 선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는 오픈소스로 별도의 기술 지원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관리형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매니지드 컨테이너 서비스인 아마존 ECS나 EKS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고, AWS 외에도 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다양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CNCF의 조사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백엔드 환경 개발에 쿠버네티스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쿠버네티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환경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인프라에 대한 필요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요구 사항에 따라 여전히 존재합니다. 온프레미스 환경에 고객이 직접 통제 관리가 가능한 인프라를 요구하는 환경들을 살펴보면, 먼저 컴플라이언스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법적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프레미스 형태의 자원 구성이 필요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GPU 등 특정 목적의 워크로드에 대한 고객의 온프레미스 기반 트레이닝 환경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또한 대규모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를 위해 병렬, 고성능 I/O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온프레미스 기반의 인프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다양한 형태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의 자원으로서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에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데이터 주권과 관련하여 고객의 데이터 센터의 자원을 구성하고 고객의 데이터 관리 상황에 대한 요구입니다. 다양한 고객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 때로는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하거나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환경에서의 고객 워크로드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기반의 연결성을 유지해야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환경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요구사항에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탄력성에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하는 응용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인프라 적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 퍼블릭 클라우드의 연계성과 더불어 고객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좀 더 쉽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없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으로 아마존 EKS 애니웨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마존 EKS 애니웨어는 고객의 인프라 위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아마존 EKS의 새로운 배포 옵션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대한 고객이 쉽고 빠르게 쿠버네티스를 전개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21년 9월 출시된 VMware vSphere 버전에 이어 베어메탈 버전이 올해 6월 30일 출시되어 더욱 다양한 고객의 환경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인 AWS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쿠버네티스를 위한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손쉽게 구축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중 기반이 되는 EKS 디스트로는 아마존 EKS 및 EKS 애니웨어에 사용되는 쿠버네티스의 오픈소스 배포판입니다. 무료로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하여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EKS와 EKS 애니웨어가 AWS로부터 검증된 동일한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클러스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아마존 EKS 애니웨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KS 제품군 중 온프라미스 환경에 구축하는 EKS 애니웨어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하는 EKS와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컨트롤 플레인의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EKS의 경우 컨트롤 플레인의 관리를 AWS가 직접 하고 고객은 데이터 플레인만 관리하는 구조이나, EKS 애니웨어는 데이터 플레인뿐만 아니라 컨트롤 플레인도 고객이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온프레미스 환경에 배포하는 만큼 하드웨어에 대한 관리도 고객이 통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외에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EKS와 비교하여 네트워크 CNI의 차이가 존재하며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도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므로 AWS 상의 로드 밸런스 서비스인 ALB나 NLB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역별로 AWS가 안정성을 검토한 서비스들을 하나로 묶은 큐레이티드 패키지를 통해 메탈RB를 활용하여 로드 밸런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고객의 인프라 위에서 구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서비스들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로깅이나 서비스 메쉬의 경우에도 서드파티 솔루션을 통해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IAM 권한을 통해 클러스터를 접근하고자 한다면 AWS IAM Authenticate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들은 한편으로는 다소 불편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존 EKS와의 큰 차이점으로 아마존 EKS Anywhere가 고객의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워크로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고객의 환경에 더 적합한 툴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EKS Anywhere의 구성 요소 중 관심 있게 봐야 할 큐레이티드 패키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KS Anywhere 큐레이티드 패키지는 EKS Anywhere 클러스터에서 쿠버네티스의 주요 기능을 확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의 조사, 호환성 테스트 등을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서비스들을 AWS를 통해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소스 리파지토리인 하브와 로드 밸런스인 메탈LB, 인그레스 서비스인 M3 인그레스 등이 큐레이티드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2년 말까지 오픈 텔레메트리나 모니터링을 위한 프로메테우스, 로깅을 위한 플런트D, 서티피케이트 매니저 등 EKS Anywhere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G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이브리드 관리 영역의 기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큐레이티드 패키지들이 로드맵상에 반영되어 있어 엔터프라이즈에서 활용성이 높은 EKS Anywhere만의 생태계 확장이 기대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솔루션들을 추가하여 사용해야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EKS Anywhere에서도 필요에 따라 서드파티 솔루션을 추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큐레이티드 패키지와 함께 고객의 상황에 맞는 서드파티 솔루션의 조합으로 고객의 상황에 맞는 독립적인 운영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EKS Anywhere가 어떤 밸류를 제공할 수 있는지 EKS Anywhere의 특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KS Anywhere에는 AWS에서 검증한 쿠버네티스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KS와 동일한 EKS 디스토로라는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활용하며 현재 1.20부터 1.23까지 총 4개의 버전을 지원합니다. 새 쿠버네티스 버전이 출시되어 클러스터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 AWS에서 안정성과 보안 테스트를 완료한 쿠버네티스 배포판을 사용할 수 있어 관리상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쿠버네티스 바닐라 버전 대비 수명 주기 관리가 용이합니다. 보안 패치 지원에 최대 14개월간 제공되므로 클러스터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매력적인 부분은 EKS 커넥트를 활용하여 아마존 EKS와 동일한 AWS 콘솔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KS Anywhere를 활용하여 온프레미스 기반의 쿠버네티스 환경을 퍼블릭 클라우드와 연계함으로써 진정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큐레이티드 패키지는 쿠버네티스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별도의 보안 및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 없이 AWS에서 제공하는 신뢰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클러스터 업그레이드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롤링 업데이트 방식으로 진행하며 한 번에 하나의 마이너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업그레이드 후 워크노드가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VM웨어 버전에서만 해당 기능이 지원되지만 베어메탈 버전도 적용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레이티드 패키지 영역에 대해 AWS의 전문가들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의 환경에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하고 싶을 때 별도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도 UU 서버가 있다면 아마존 EKS Anywhere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원하는 장소에 구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EKS Anywhere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어떻게 현장에 활용할 수 있을지 서비스 활용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의 모든 애플리케이션 배포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WS와 연계하여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아마존 EKS Anywhere와 아마존 EKS의 멀티 클러스터 전략을 통해 유연한 확장이 가능한 쿠버네티스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WS에서 모델을 훈련하고 온프레미스에서 추론을 실행하는 엣지 환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WS상의 GPU 자원을 활용하여 모델을 훈련하고 훈련된 모델은 아마존 EKS Anywhere를 통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추론을 수행하는 환경을 구축해 볼 수 있습니다.
값비싼 GPU를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도 별도 구축할 필요 없이 필요한 시점에 AWS의 퍼블릭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해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GPU 기반의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EKS Anywhere를 활용하여 고객만의 쿠버네티스 기반의 GPU 팜을 구축,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옵션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투자된 인프라의 활용입니다. EKS Anywhere는 일정 조건이 충족한다면 고객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원의 성능과 용량적인 부분은 검토해야겠지만 투자 보호 관점에서 비용 효율적인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경우 비용의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개발 환경 구축을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적 규제 등으로 데이터를 온프리미스 환경에 유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EKS Anywhere는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구성할 수 있으므로 민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 요건을 만족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산 클라우드의 이점 활용입니다. 최근 네트워크 지연,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하여 분산형 클라우드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KS Anywhere를 활용하여 고객과 인접한 위치에 IoT 디바이스를 연계하여 거리에 따른 네트워크 지연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효과적으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온프리미스 환경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는 네트워크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고객의 다양한 분산 클라우드의 컴포넌트 구축에도 EKS Anywher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환경은 웰 아키텍처 기반의 환경 구성뿐만 아니라 이를 얼마나 잘 유지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최근의 IT 환경은 다양한 비즈니스 요구에 따라 빈번한 변화를 수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EKS Anywhere는 온프리미스 기반의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신뢰성 있는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의미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구축된 EKS Anywhere와 AWS 상의 EKS 환경을 구성하고 워크로드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 배치가 가능한 환경을 통해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완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하이브리드 인프라 도입 전략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술의 적용은 학습을 통해 대응은 가능하지만 효율적이고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현대화 과정에 관련된 조직들의 문화적 변화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잡도가 높은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운영 중인 고객일수록 보안,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등의 성능, 가용성 확보 방안, 관리 정책, 이슈시 기술 지원 체계 등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컨테이너와 관련된 오픈소스 생태계의 이해와 마이크로 서비스, 서비스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증가에 대응하여 기술 간 상호작용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넷째는 중요도 높은 엔터프라이즈 환경을 담아내기 위해 정책 기반 배포 관리 등 신속한 지원 프로세스와 앞서 말씀드린 항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수립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브리드 인프라의 기술적 활용이 아닌 하이브리드 인프라 적용에 대한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지속적인 최적화 관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마치며 본 세션이 아마존 EKS Anywhere 기반의 하이브리드 인프라 구축 방향성과 비즈니스 어질리티 확보를 위한 IT 환경 고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에서 인텔의 밸류와 EKS Anywhere의 사용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인텔의 김춘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클라우드에서 인텔이 어떤 밸류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인텔이 쿠버네티스 생태계에 기여하는 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EKS Anywhere를 활용한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이 클라우드에서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밸류 체인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텔은 전 세계 수많은 고객과 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통해 인텔 아키텍처 기반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AWS와 인텔은 15년 이상의 엔지니어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새로운 파스, 이아스 등 다양한 AWS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텔 아키텍처 기반에서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의 민감하고 까다로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AWS나 인텔이 고성능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특수 인스턴스를 개발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AWS 27개 리전에 걸쳐서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형 클라우드를 위해서 아웃포스트나 5G 기반의 엣지 컴퓨팅을 위한 AWS 웨이브랭스, HPC를 위해 AWS 패럴렐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세이지메이커, 딥레이서, 딥렌즈 같이 다양한 머신러닝 기반의 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단순히 컴포넌트를 생산하는 제조회사는 아닙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인텔은 고객과 파트너가 최적의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의 워크로드의 벤치마크뿐만 아니라 각각 사용하시는 워크로드를 최적화하고 고객의 워크로드가 인텔 기반 아키텍처에서 최대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툴뿐만 아니라 리소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클라우드에서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워크로드의 성능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고객이 활용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쿠버네티스라든지 카산드라든지 고객이 별다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인텔 기반 아키텍처에서 워크로드의 최대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은 ISV 에코 파트너들과 아주 높은 수준의 코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인텔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 다양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공유해서 파트너가 보다 솔루션을 최적화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일반적으로 OEM이나 ISP, CSP, MSP 등 다양한 벤더나 파트너사를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인텔은 파트너에게 코엔지니어링이나 펀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파트너가 결국은 보다 나은 서비스를 개발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밸류가 갈 수 있도록 함인데요. 파트너사는 인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사가 보유한 솔루션이나 사스형 솔루션 등 다양한 솔루션의 최적화뿐만 아니라 갖고 계시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다양한 GTM을 통해서 이제 커머셜한 서포트도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액센추어의 경우는 인텔과의 협업을 통해서 AWS 기반으로 AI 기반 솔루션을 만든 것을 최적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전체 솔루션의 TCO를 낮출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SI 위프로 같은 경우는 인텔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규모 딜리버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그에 맞는 벤치마크를 활용해서 위프로가 타임 투 마켓을 줄일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인텔은 클라우드 사업 전 단계에 걸쳐서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뿐만 아니라 컨설팅 레벨의 워크로드 전략부터 다양한 분야의 클라우드 워크숍, 애플리케이션 전환 전략이나 서비스 아키텍처 최적화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텔 칩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워크로드가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벤치마크하고 그 벤치마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 포인트를 찾고 테스트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여러 워크로드에서 3세대 제원 프로세스를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성능을 몇 가지 예시를 한 건데요. 고객은 제원 프로세스에서 제공하는 기반 피처인 DL부스트라든지 AVX 512 기능 등을 통해서 워크로드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비용 절감이나 자원 절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단순히 벤치마크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별도로 커스텀한 벤치마크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직접 돌려드린다거나 아니면 노하우를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인텔은 전 세계 여러 분야의 많은 기업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데이터 센터나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아키텍처, 보안 클라우드 혁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수많은 고객들의 문제를 매년 몇백 개 기업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T at 인텔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인텔이 내부적으로 겪었던 다양한 문제점들을 레퍼런스화해서 고객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많은 도메인에 걸쳐서 SME들이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 드린 거죠. 인텔이 클라우드 최적화를 위해서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과 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인텔은 클라우드에서의 최적화를 위해서 as-is 분석이나 모더나이제이션 전략 등에서 활용할 수 있게 인텔 마이그레이션 어드바이저를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비용의 최적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인텔 클라우드 옵티마이저, 그리고 워크로드의 최적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텔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드 레벨에서 워크로드를 튜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개발자 기반으로 쓸 수 있는 원 API 툴킷, 그리고 AI 기반에 쓸 수 있는 오픈 비노 같은 툴kit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기업이 많이 활용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최적화가 내재화된 컨테이너 기반 이미지라든지 VM 이미지 등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와 워크로드 최적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클라우드 자원 최적화 솔루션이 단순히 자원의 유틸라이제이션이나 빈도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데요. 보통 CSP에서 제공하는 많은 솔루션들은 가이드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인텔 클라우드 옵티마이저는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단순히 클라우드의 자원 사용 빈도나 유틸라이제이션을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인텔 칩셋에서 나오는 내재화된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의 워크로드에 따라서 비용을 최적화하고 보다 나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성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리포트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CI/CD라든지 ISC 등이라든지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연결을 해서 자동으로 인스턴스 타입을 변경하는 등으로 다양한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다양한 SI 기업들은 인텔 클라우드 옵티마이저를 사업 밸류의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MSP 계약을 좀 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텔 워크로드 옵티마이저는 별도의 코드 수정이 없이도 리눅스 커널이나 OS 레벨에서 리소스 관리를 최적화를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리소스 사용 패턴이나 데이터 플로우를 학습한 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리소스 스케줄링이나 우선순위 정렬 등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레드 스케줄링이나 컨제션 컨트롤, IPC 컨트롤 등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는 것이고요. 고객은 일반적으로 이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60% 정도의 성능 개선이 가능하고 자바나 스칼라, 파이썬, 고 등 다양한 인하우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스트리밍 프로세싱 등 다양한 워크로드를 온프렘이나 클라우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희는 다양한 파트너들의 상용 솔루션을 최적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많이 도입하는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들을 최적화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리눅스 커널에 있어서는 인텔은 단일 기업으로서 가장 많은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생태계의 경우에도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스케줄링, 노드 디스커버리 등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고요. 자바의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최적화를 많이 해왔고 오픈JDK의 버전이 릴리즈가 될 때마다 별도의 코드의 재컴파일이 없이도 칩셋에서 제공하는 네이티브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끔 내재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라든지 카산드라, 레디스, 카프카 등 다양한 오픈소스 솔루션을 쓰실 때 새 버전이 릴리즈 될 때마다 고객이 X86 기반 아키텍처에서 최대한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인텔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고객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인텔 아키텍처에서 최적화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를 몇 가지 보여드리는 건데요. 보시는 내용은 인텔 최적화가 적용된 오픈JDK를 활용하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개선점의 예입니다. 카프카의 경우는 오픈JDK 기반으로 인텔 최적화를 통해서 트루풋과 레이턴시를 개선하면 약 20% 정도의 스트리밍 성능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라스틱서치나 솔러 같은 경우는 자바 기반 분산형 서치 분석 엔진인데요. 오픈JDK 버전 11이랑 M6i에서 제공하는 AVX512 기능을 활용하면 일라스틱서치 사용자들은 대략 30% 정도의 인프라 오버헤드를 감수할 수 있고 솔라 같은 경우는 약 40% 정도의 클라우드 인스턴스 절감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인텔 오픈JDK 기반으로 최적화를 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고 그를 통해서 I/O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데이터 볼륨이 필요한 부분을 줄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기술적인 솔루션뿐만 아니라 저희는 다양한 조인트 GTM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사나 고객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뿐만 아니라 케이스 스터디나 화이트 페이퍼, 웨비나 등 다양한 코-마케팅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이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쿠버네티스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인텔 네트워킹, 패킹, 프로세싱, 리소스 관리, 스케줄뿐만 아니라
텔레메트리에 걸쳐서까지 다양한 걸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플랫폼 디스커버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드 피처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시면 이제 사용자들은 기반의 노드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 레벨 기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파드에 할당이 가능한 뭐 CPU나 메모리 그 정도에 그치는데요. 뭐 기껏해야 디바이스 플러그인을 썼을 때 이제 특정한 어댑터를 쓴다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사실 노드에 탑재된 특히 GPU에 내재화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능을 활용을 하면 워크로드의 타입에 따라서 보다 월등한 성능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스파크 같은 경우는 인텔의 칩셋에서 제공하는 벡터 기반 가속화 기능을 활용하면 데이터 컴프레션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를 통해서 데이터 볼륨이랑 공간을 절약하고 디스크 I/O의 성능과 데이터 전송 속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반적인 성능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노드 피처 디스커버리는 이러한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노드의 내재화된 피처를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노드 레이블을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드 피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 레이블을 활용하시면 K8S 클러스터에서 워크로드를 배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노드 기능에 맞춰서 워크로드를 배치하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멀티미디어나 금융, HPC 등 다양한 분야의 워크로드에서 보다 나은 CPU의 성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애플리케이션 A 같은 경우는 인텔 DL 부스트가 터보 부스트가 이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노드 셀렉터나 노드 어피니티를 활용하시면 노드에서 제공하는 노드에 맞춰서 워크로드가 배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CPU 인스트럭션 셋은 이제 명령어 집합인데요. 이제 CPU를 위한 기계어 명령어 집합을 말합니다. CPU에 따라서 제공하는 인스트럭션 셋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에 적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곧 출시되는 데이터 센터 4세대 제원 프로세서 서파이어 래피즈 같은 경우는 기존 세대에 비해서 보다 낮고 강화된 인스트럭션 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트럭션 셋은 양적으로 할당된 리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드 피처 디스커버리를 활성화를 하시면 되는 것이죠. 현재 노드 피처 디스커버리는 뭐 베어메탈이나 VM 기반 온프렘의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레드햇에서 사용하시는 오픈시프트나 CSP에서 제공하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뭐 GK나 AKS, EKS 등에서도 활성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NFT 오퍼레이터 0.20 버전에서는 베어메탈이나 VM 호스팅에서 쿠버네티스 1.21이면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오픈시프트에서는 오픈시프트 4.7부터 이제 NFT 업스트림 오퍼레이터 0.20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SP 같은 경우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 데모 세트를 배포하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EKS와 온프렘의 EKS 애니웨이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활용하였는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기반 골수세포 분류를 하기 위해서 AWS 기반의 인텔 하바나 기반 DL1 인스턴스를 활용하였고요. 그리고 텐서플로우가 탑재된 딥러닝 GPU AMI를 활용해서 모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습된 모델은 인텔 오픈비노 툴킷을 활용해서 인텔 인스턴스 기반에서 추론을 할 수 있도록 변경 최적화된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추론 모델이 온프렘과 AWS 클라우드에 구성된 각각의 EKS 애니웨어와 EKS 클러스터에 배포하고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배치 작업과 리얼타임 인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DL1 기반 이미지 학습 모델을 진행한 내역은 생략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링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EC2 DL1 인스턴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 GPU나 CPU 기반의 인스턴스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AI 학습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는 하바나 가우디 프로세서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GPU 기반 인스턴스에 비해서 약 40%까지 가격 대비 성능이 가능하고요. EC2 인스턴스로 활용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EKS에서 컨테이너 기반 머신러닝 애플리케이션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아쉽게도 미국 동부나 서부 리전에서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추후 다른 리전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DL1 인스턴스를 활용했을 때 주요 딥러닝 학습 모델에 대해서 벤치마크한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레스트넷 50나 버트라지 기반 딥러닝 학습 성능 벤치마크 결과는 A100에 비해서 약 46%, 그리고 버트라지의 경우 A100에 비해서 12% 정도의 성능 대비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입니다. 인퍼런스 테스트를 위해서 아이스레이크 기반의 6SI 인스턴스와 캐스케이드 레이크 익스프로세서 기반의 C5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AWS의 EKS 클러스터를 먼저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EKS 애니메어는 AWS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기반으로
VM웨어 vSphere 7 환경에 배포가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거치는 환경 준비, 어드민 머신 생성, 클러스터 템플릿 준비, 클러스터 생성 배포하는 4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AWS 상의 EKS 클러스터 생성에서부터 EKS 애니웨어 배포까지 단 몇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되게 간단했었습니다. 테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AWS 상의 캐스케이드 레이크 기반으로 C5와 아이스레이크 기반 C6i를 활용했고, EKS 클러스터에서 배치된 배치 추론과 실시간 추론을 앞서서 오픈빈으로 최적화된 트레이닝 모델을 클러스터에 푸시를 해서 동일한 테스트를 하였고요. 그리고 온프렘에서는 인텔 3세대 기반 아이스레이크 VM에 오픈비너 기반 트레이닝 모델을 실어서 테스트를 한 것입니다. DLL1에서 학습된 모델은 쿠버네티스 오픈비너 모델 서버를 통해서 클러스터에 전송이 됐고요. 그리고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인퍼런스 작업을 레이턴시나 초당 이미지 처리량을 기반으로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벤치마킹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치성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캐스케이드 레이크에 비해서 아이스 레이크가 현격히 결과가 나은 걸 알 수 있고요. 사실 서울 이전에 같은 경우는 C5 인스턴스나 C6i 인스턴스의 가격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C6i를 활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온프렘에서 아이스레이크 기반으로 실험을 했을 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EKS 애니웨어는 생각보다 접근이 용이하고 사실 빠르게는 단 몇 시간 내에 배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AWS EKS 애니웨어 같은 경우에 같이 EKS 클라우드에 있는 EKS랑 같이 활용을 하면 필요에 따라 퍼블릭과 프라이빗에서 쿠버네티스 워크로드를 손쉽게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온프렘의 X86 기반 하드웨어를 활용을 하면 별도의 대규모 캐펙스가 없이도 이제 앱 현대화 이니셔티브 등의 활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텔 기반의 최적화를 적용을 하시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시더라도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성능 개선을 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WS 파트너 세일즈 팀에서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예정에 관한 세일즈 플레이를 리딩하고 있는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AWS, LG CNS, 인텔이 함께 만들어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세상에 대한 웨비나, 어떻게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하셨는지요? 서블리스와 컨테이너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이 현대화되면 보다 용이하게 새로운 고객 경험을 창출할 수 있고 혁신의 속도도 더 빠르게 됩니다. TCO 절감, 성능, 보안, 신뢰성 개선 등을 통해 클라우드가 가져오는 진정한 밸류를 경험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레스트에 따르면 향후 12개월 내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가 60% 이상의 조직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쿠버네티스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면 클라우드 상에서뿐 아니라 로컬에서도 동일한 언어와 구조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AWS의 EKS 애니웨어가 이를 위한 핵심 서비스인 것이죠. 그래서 본 웨비나에서는 EKS 애니웨어 기반으로 모든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옵션을 제공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LG CNS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략, 이러한 클라우드에서의 인텔의 밸류와 EKS 애니웨어 적용 사례 등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에 지금 즉시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POC 프로젝트를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KS 애니웨어가 오픈소스 기반으로 되어 있어서 이미 직접 사용하시는 고객도 있지만 엔터프라이즈와 같은 안정성이 중요한 고객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험 있는 파트너와 AWS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